네, 오늘 최적화 개론 1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중간고사 해설 영상을 15번 비디오 클립으로 업로드를 할게요. 아직 채점은 안 했고요. 열심히 제가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 본래 지난 시간에 커버해야 되는데 리스트 스퀘어 문제와 관련해서 본래 이 과목이 학부 그 AI 심화 과목으로 이제 그 머신 러닝 그다음에 딥 러닝과 관련해서 최적화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본래는 이제 좀 설명해 보려고 만든 과목이었다가 대학원 과목으로 둔갑을 했죠. 하지만 제가 학기 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최대한 제가 그 기존의 최적화 대학원 최적화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이 러닝과 관련해서 머신 러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학기 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트 스퀘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습을 하면서 이 러닝과 리스트 스퀘어 문제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이 책은요, 이게 책 커버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길버트 스트랑 교수님, MIT에 아마 MIT에서 리니어 엘지브라 강의를 MIT OCW에 업로드 하셔가지고 초창기 유튜브 초창기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뭐랄까요 영향력을 미치셨죠. 예. 워낙 유명한 책의 저자인데다가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학부 레벨 또는 그러니까 수학과 학부 레벨 또는 전자과 대학원 레벨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길버트 스트랑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찾으면 이번 영상이 다 올라와 있고 강의가 감동적이죠. 네. 책만큼 강의도 훌륭하다. 그런데 이분이 뭐 몇 년 됐어요. 이젠 최근도 아니고 뭐 최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리니어 엘지브라에다가 And Learning from Data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하길래 득달같이 샀어요. 그랬더니 책이 좀 어려워요. 네, 책이 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일단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읽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의 커버에 나와 있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화두로 삼을까 해요. 자, 뭐 리니어 엘지브라가 뭔지는 그래도 알 테니까 이 learning from data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learning from data라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뭐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읽고 의문이 든다면 그 텍스트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세 단어로 돼 있어요. from은 전치사니까 빼고 나서 일단 데이터와 러닝이 남는데 데이터가 뭔지를 봅시다. 데이터가 뭐죠?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로부터 배운다고 할 때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는 어떤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 생각할 때는 어떤 퀀티파이해서 그러니까 스칼라로 바꾸는 거죠. 스칼라, 벡터 이런데 뭐 벡터 매트리스도 다 스칼라로 들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디스크리트한 건 다 넘버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을 학기 초에 다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호로 불렀죠. 그래서 그 뭐 우스개 같은 에피소드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학교 폭력도 많았을 텐데 칠판이 안 지워져 있으니까 주번 나와. 그래서 이제 주번이 나오니까 칠판에 안 지워져 있다고 분필 닦기로 막 그냥 애를 두들겨 팼죠. 그랬더니 갑자기 쭈뼛쭈뼛 어떤 다른 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막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래서 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주번인데요. 그래서 그럼 얘는 뭐야? 그랬더니 얘는 9번인데요 했다라는 그런 우스개가 있죠.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저희 때는 그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주번 나와 그랬는데 9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피소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번호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디스크리트한 것들에 그렇잖아요. 카운터블 하든 언카운터블 하든 디스크리트 하면 어때요? 자연수로 넘버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넘버로 된 데이터예요. 넘버로 된 것들이 파이나이트하게 있거나 아니면 시퀀스로 주어지는 거죠. 시퀀스 오브 매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 또는 제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학부든 대학원이든
또는 estimation detection 시간에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그 645 과목이죠. 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observation이에요. 우리가 observ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는 걸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electrical engineer로서의 observation은 다 어때요?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그다음에 시퀀스. 이도 sequence of scalars, sequence of vectors, sequence of matrices, 그다음에 waveform, continuous time waveform이죠. 그러니까 스칼라 valued waveform, vector valued waveform, matrix valued waveform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심지어 뭐 field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폴리노미알도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뭐 manifold라든가 뭐 무수히 가능해요. 예를 들면 폴리노미알 예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배운 그 Z 트랜스폼,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어때요? 폴리노미알로 바꿔주잖아요. 맞습니까? FIR이면 더 간단하죠. finite order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지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하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벡터, 뭐 예를 들면 x, y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오케이, 데이터가 뭔지는 대충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로부터 러닝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체는 이거죠. 누가 배우냐? 내가 배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나? 사실 이제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엔지니어들은 제품을 만들죠. 그렇죠. 프로덕트를.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덕트가 배울 수 있도록 매번 우리가 배워서 프로덕트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머신 러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learning from data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가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신이란 말이 상당히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좀 팬시한 말 만들기 좋아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좀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머신 러닝이라 그러는데 저 머신은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가 배우는 거예요. 그 프로덕트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게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있잖아요. 알고리즘 이런 거 다 소프트웨어죠. 어쨌든 걔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가 1번 질문, 2번 질문 됐고 3번 질문에서 who does learn? 그러니까 머신이 배우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배우는 건데 우리는 이 프로덕트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가서요. 얘가 머신이면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다음 뭐예요? 그냥 끝이에요? 난 배웠어요? 아니죠. 반드시 어떤 출력이 있는 걸 만들죠. 우리는. 그게 어떤 디스플레이든, 그러니까 어떤 비주얼 인터페이스든 그렇잖아요. 아니면 로봇이라서 뭐 액션을 취하든 직접 그렇잖아요. 물건을 집어 나른다든가. 어쨌든 간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그런데 러닝 한다는 것은 그 입력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머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머신을 만들어서 그러면 얘가 배웠어요. 뭘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항상 여러분이 이런 체계를 갖출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어떤 이런 문구로 된, 문장으로 된 뭔가가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학습자로서 이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1H5W 1H5W인데 이걸 그냥 who나 how나 다 하로, 그러니까 육하 6개의 히읗 발음이 되는 것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주체 누가, 그다음에 시공간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알겠죠? 다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우리가 항상 시스템, 시그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배워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출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뭘 출력하려는 거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배운다고 하는데 러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학습자로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게 할 거냐는 거죠. 머신이 어떻게 배우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이그젬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서 이 책도 그렇고 많은 책들이 이것 말고도 제가 다음에 또 이 리니어 엘지브라 관련된 스티브 보이드 교수님이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또 리니어 엘지브라 책을 내신 게 있어요. 예, 사실 그게 읽기는 더 좋아요. 이 책이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4번, 5번, 6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됐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제 요 에피소드에서 이제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럼 이 에피소드는 무엇이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기회로 실험 1을 들을 때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RLC 서킷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이제 R만 있는 서킷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테이프로 칭칭 감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컬러 코드를 못 읽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컬러 코드가 컬러 코드로 코딩이 돼 있어서 이게 몇 오음짜리인지 저항 리지스터 몇 오음짜리인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아마 요즘은 앱으로 그냥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 딱 숫자 나오는 앱을 누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실험할 때 이제 이게 아마 거의 두 번째 실험쯤 되는데 이렇게 칭칭 감은 걸 주고 뜯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이 저항값을 이제 측정을 통해서 알아내라라는 게 이제 그 실험 목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학교에서 학부를 했지만 거의 이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예, 물론 이것보다 더 이제 어려운 걸 학기 말에 하죠. 학기 말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아예 박스를 주죠. 학기 말에는 이렇게 박스를 주고 심지어 선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 포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풋 포트고 이게 아웃풋 포트인데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패시브라고 보고 RLC 서킷으로 놓으면요, 얘의 이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오메가의 함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등가로 회로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결국은 학기 말에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은 여기에 인덕티브와 리액티브가 커패서티브가 안 들어있고 그런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안 들어있는 저항만 들어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실험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저항값을 어떻게 알아냈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여러분이 얻어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제가 이게 컬러를 바꾸겠다고 해놓고 계속 안 바꾸고 있는데 큰일이에요. 자, 좀 바꿀게요. 예. 자,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 랩 벤치에 어때요? 여러 측정 기기들이 붙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커런트 소스, 볼티지 소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테스터, 요즘은 이제 멀티메타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예,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그 볼티지 소스가 있으면 DC를 가지고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AC를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이제 V축으로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전류계를 써가지고 전류를 측정하죠. 그래서 V를 이제 한 뭐 0은 필요 없으니까 뭐 0.1 볼트로부터 뭐 1볼트까지 10개 구간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가 이제 점을 찍었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관측값들이 나왔죠. 어떤 때는 어때요? 좀 빨리 측정을 해서 뭐 여기 같은 0.1인데 뭐 2번 측정된 데도 있어요. 어디선 3번도 측정하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 오음의 법칙을 써서요. V는 IR인데 예, 여기서 보니까 IV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도 V는 IR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를 X축 Y축으로 뒤집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교 선배들이 당시에. 예, 계산기에 있는 과학 공학용,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라고 하지만 scientific calculator라고 하죠. 공학용 계산기에 최소 자승법, 리스트 스퀘어, 루틴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데이터를 변환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의 리지스턴스의 추정값을 알아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쪽을 V, 이쪽을 I로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상한 일인데 제가 좀 과장을 해서 그릴게요. 여기가 0.1V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의 원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이 V는 IR이라는 걸 아니까 0,0은 지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그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데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와 거리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요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V는 IR이니까 이게 마치 Y는 RX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으로 잡으면 그래서 기울기가 저항의 추정값으로 기울기를 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쭉 집어넣었어요. X, Y를 그러니까 이 공학용 계산기에 X, Y들을 쭉 집어넣으면 됐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계산해 줬어요. 아마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매틀랩 이런 걸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거리 제곱합이라고 했는데 얘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가 x1, y1이었다고 해봐요. 이 데이터가 x2, y2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y는 일종의 rx 이런 모델 하에서 그렇죠? 수학적 모델 하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일단 넘겨요. y-rx로 뭐지? 근데 어쨌든 넘기래요. 이퀄 0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실험값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y1 rx1 이렇게 되잖아요. 데이터를 넣으면 r은 모르고 r이 변수고 그래서 이걸 제곱하래요.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더하래요. 그래서 이걸 인덱스 i로 바꾸고 썸을 해요. i는 뭐 이래서 뭐 n까지 캐피탈 n 개의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r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 자승법이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빨리 입력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y는 rx 해서 요거를 그래서 argmin을 r-이라고 내가 argmin을 r-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울기를 이제 r-으로 잡은 직선을 긋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뭘 뜻하냐면 r-을 대입하고 나면 그래서 퍼포먼스를 볼 거 아니에요. 얘인데 이게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어떤 x1에서 그렇잖아요. x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과 요 데이터의 차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요 높이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거리의 제곱합이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찍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교 형한테 형 근데 좀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거리의 제곱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프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거리들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거리가 아니지 않냐. 이게 직선까지 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때는 뭐 폭력적이었어요. 이 세상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저를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참고로 그 교수님이 어디 모 대학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또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준다는 또 모 대학으로 옮기셨어요.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그 조교 형이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혼이 나가지고 열을 받았어요. 실험은 이미 다 했고 답은 다 냈는데 하여튼 제가 동작이 좀 빨라가지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I vs V로 했을 때랑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R 햇이란 걸 가지고 요렇게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 구한 또는 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내가 선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데 어때요? 여기서 또 요 수직 거리 있잖아요. 얘를 최소화하는 걸 구하니까 얘를 V vs I 플레인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면 이 거리의 제곱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걸 먹고 나서는 그러면 이 V는 IR 모델에서 리스트 스퀘어 적용하는 것과 I는 G죠. 컨덕티버티 또는 R분의 1V에 적용하는 게 같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당연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서로 최소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선배 지금 이제 모 대학교 교수님 연봉도 저보다 2배 이상 받는 그 모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이 주는 하여튼 거기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결국은 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막 트집 잡아서 화를 내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항을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고 컨덕티버티를 에스티메이터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컨덕티버티를 구한 다음에 인버스를 취해봤더니 그러고 나서 그림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셋 다 다른 거예요. 셋 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들고 갔죠. 선배 이게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랬다가 더 혼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저는 실험 시간에 혼났고 회로 이론 시간에는 우리 모 동기가 회로 이론을 30년 가르치셨던 우리 돌아가신 이제 원로 교수님, 이 명예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아주 기특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럼프트 서킷과 디스트리뷰티드 서킷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매티리얼로 우리가 일렉트리컬 컴포넌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저항이 이렇게 딱 한 점에 아이디얼하게 한 점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머티리얼을 따라서 어때요? 마치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PDF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뭐 독창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제 베이직 서킷 디어리라는 그 위대한 책이죠. 거기 보면 초반에 럼프트 서킷과 디스트리뷰티드 서킷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짧은 섹션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암울하고 폭력적인 시대잖아요. 뭐 내가 회로 이론을 30년 가르쳤지만 자네같이 어리석은 질문은 처음 듣는다면서 또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혼내가지고 저는 안 우는 게 신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하여튼 그래서 회로 이론 시간에는 우리 동기가 혼나고 실험 시간에 제가 조교 형한테 엄청나게 혼났는데
지나 보니까 이런 표현은 좀 오만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옳았다. 교수님과 선배 형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때 제가 특히 뭐 질문했을 때 그런 내 30년을 아직 30년 아니지 20년 이제 좀 넘었죠. 내가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지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처음 듣는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저 인간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오히려 자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틀린 소리 하면은 저 인간보다 나은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자, 어쨌거나 뭐 교수님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모델 펑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 최소 자승법에서는 모델 펑션이 중요하고요. 그 모델 펑션이란 게 뭐냐면은 뭐 이퀄스 제로라는 펑션이에요. 항상. 그래서 모델 펑션은 다시 말하자면 뭐 이퀄스 제로인데 뭐냐면 아이디얼 할 때 뭐 변수들 있잖아요. 여기 관련된 변수들이 뭐뭐뭐 이꼬르 제로를 만족하게 할 때 요 함수 뭐 h라고 썼던데 제가 옛날에 봤던 거는 예를 들면 뭐 h가 있고 어떤 베리어블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까 저 x, y가 있었으니까 x 벡터, y 벡터, 그다음에 어떤 파라메타 벡터 이렇게. 그래서 요 이꼬르 제로로 아이디얼 할 때 이꼬르 제로로 만족하는 그 함수를 이제 모델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니까 위에서 봤던 우리가 그 저항값을 추정하는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서로 다른 모델 펑션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입력은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그럼 입력이 이제 X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H로 합시다. 그러면 그냥 V라는 게 있고요. I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VI가 이 XY에 해당돼요. XY. 우리의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세타라는 게 파라메타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저항값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이 조교 선배가 지금 모 대학교 교수님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델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V IR 이퀄 제로라는 모델 펑션 하에서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V와 I의 페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러닝 하려는 거예요. R 값을 러닝 하려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상을 확실히 알겠죠? 얘가 데이터고요. learning from 데이터잖아요. 이게 learn의 대상이에요. 학습의 대상이에요. 알아내려고 하는 것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때요? 이제 conductivity 가지고 뭘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XY라고 뭐 놔도 되는데 뭐라고? 사실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제가 알고자 했던 게 R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잠깐만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I, V 그러면 여기에 V, I 그 다음에 R분의 1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I 마이너스 R분의 1 곱하기 V는 제로라는 모델 펑션을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교형의 모델이었고 알겠어요? 이거는 조준호의 모델이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고 요 정말 그 그래프 상의 거리로 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컨덕티버티로 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출력 입력의 여러 페어들 i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다시 쓸게요. 벡터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출력 입력 파라메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퀄 제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 상황에서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이 맞다면 맞아요. 아이디얼한 상황에서는 이 등식도 성립할 수 있고 이 등식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 펑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달라져요. 리스트 스퀘어스 또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럼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줄여서 LS라고 많이 써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얘는 그러면 이 모델 펑션을 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모델 펑션을 정하고 나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고요. 이 y로 가는 매핑 룰이 세타에 의해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f 서브 세타 이렇게 쓰자고요. 그래서 f를 쓰면 근데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헷갈리니까 역시 h가 낫겠네요. 그렇죠? h로 씁시다. 앞에서 모델 펑션을 h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따와서.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조교형의 모델은 어때요? 예. v는 ir이죠. 맞습니까? 아웃풋은 인풋 그다음에 파라메터. 저의 모델은 어때요? 얘를 아웃풋으로 잡았죠. 아웃풋은 맞습니까? 예. 파라메터 세타 다음에 인풋.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세타를 바꾸면 이 함수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세타를 안다는 것은 이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러닝의 대상. 러닝의 대상은 사실 파라메터 세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드 되는 함수라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타에 대해서 모델 펑션에 대해서 어그리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y-h 세타 x 이렇게 벡터죠, 벡터 밸류들. 예. 요 h를 또 정의를 한 거죠. 이퀄 제로니까. 다시 쓸게요. 원노트를 매우 사랑하죠, 저는. 자, 그래서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들끼리 이렇게 본 거죠. 참고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explicit 펑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implicit 펑션일 수도 있죠. 이렇게 y로 뽑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출력 y 이퀄 입력의 어떤 매핑 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in some cases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explicit 펑션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다룰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포뮬레이트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모델 펑션을 정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세타 햇이라는 것을 알아내려고 해요. 세타를 베리어블로 놓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션해요. 여기서 이제 최적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봤듯이 arg, min,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셋이 캐피탈 N개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yi h 세타 xi 스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의를 하세요. 여기서 자, 아까는 스칼라였잖아요. 맞아요? 스칼라. 그러니까 vi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게 벡터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vi들을 쭉 붙여서 v1, v2에서 vn, x1, x2 해서 i1, i2에서 in까지 이렇게 붙인 거를 뭐 x, y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요 앞에는
측정 값이 입력 출력이 스칼라였던 거고 일반적으로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복잡한 서킷이 있는데 여러 지점에서 볼티지 벡터를 뽑아내고 그렇잖아요. 커런트 벡터를 뽑아내서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위치에서 뭐 뽑아내서 데이터 둘, 뭐 셋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식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벡터 인 벡터 아웃의 어떤 모델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이에요. 특히 explicit 펑션이 될 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잖아요.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최적화 문제를 만들어서 뭐 제일 좋은 어떤 걸 찾아내고 싶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입력을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브젝티브, 사람마다 행복이 뭔가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델 펑션을 다르게 선정하면 다른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선배 형도 몰랐고 저도 몰라가지고 선배 형은 이제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화가 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막 하니까 저는 뭐지? 뭘 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예.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미숙했죠. 예. 좀 더 우아하게 질문하고 우아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성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같이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잘 들이받는 성격이라서 고칠 생각은 없어요. 나이 50대서 뭘 고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100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R을 구했어요. 예를 들면 N 이꼬르 100 해가지고 야 R 헷 구했어. 구했어요. 신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랩 메이트죠. 그러니까 실험을 같이 하는 친구가 야 우리 시간도 남는데 여기다 추가로 100개 더 하자. 그래서 세트를 200개로 바꿔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포뮬레이션에서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잘 보면 얘가 늘어나는 거니까 어때요? 이게 n이 200으로 바뀌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그전에 100개만 가지고 내가 학습한 거에다가 이게 add on을 하면 되지, 마치 학습한 거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내가 학습을 해야 될까? 학습을 해서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해볼까? 이상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리스트 스퀘어 관련해서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 또는 메서드라는 것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어떤 매트리스 인버스가 인볼브가 되는 어떤 식이 나와요. 여기서 세타 햇은 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풀잖아요. 모델 펑션이 뭐 어떻게 되든 풀고 나면 실제로 많은 경우에, 알겠어요? 많은 경우에 매트리스 벡터 이런 게 나오거든요. 특히 인버스가 들어가는. 근데 사람들이 또 쓴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셔먼 모리슨 포뮬러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매트리스 인버전 레마의 스페셜 케이스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 랭크 1 업데이트 할 때, 기억 벌써 까먹었어요. A 인버스가 알려져 있을 때 여러분이 A 플러스 UV 트랜스포즈에서 랭크 1 더한 다음에 인버스를 하면 A의 인버스의 어떤 코렉션 텀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요게 이제 셔먼 모리슨 셔먼 모리슨 포뮬러인데, 이 셔먼 모리슨 포뮬러는 더 큰 더 매트리스 인버전 레마 또는 매트리스 인버스 레마, 렘마라는 어떤 여기 위키 찾으면 바로 나와요. 그것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 셔먼 모리슨 포뮬러를 써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세타 햇은 모시기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100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가지고 내가 구한 세타 햇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200개를 가지고 구한 세타 햇으로 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다 계산 안 하고 어때요? 얘를 리커시브하게 리커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타 햇 예를 들어서 뭐 n 더하기 우리 k로 하기로 했죠, 그렇죠? k 플러스 1은 세타 햇의 k 더하기 뭔가로 나타내려고 할 때 여기서 어때요? 예. x k 플러스 1과 y k 플러스 1 가지고 그러니까 입출력 k 플러스 1번째 입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포뮬러를 만들어내요. 다시 얘기해요. 뭘 가지고? 매트리스 인버전 렘마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셔먼 모리슨 포뮬러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학습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경험적으로 배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한테 세타 트루 값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데이터로부터 세타를 추정했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의 원리는 이런 것 같아. 뭐 이래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선배 형의 친구들의 후배들의 경험을 내가 들으면서 그걸 리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continuous learning from data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가 오늘 뭐 아주 길게 얘기 안 할 텐데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리니어 엘지브라의 지식만 가지고 사실 매트리스 엘지브라죠. 필요한 것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거의 여러분이 매트리스 인버전 레마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배운 그 뉴턴스 메서드 있잖아요. 예, 뉴턴스 메서드만 알아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예,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2017년도 그 강의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러닝 프롬 데이터라고 하기는 좀 우스운 거죠. 지금 우리가 머신 러닝, 딥 러닝 이런 걸로 해결하고 싶은 하지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라서 매우 매우 파퓰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머신 러닝, 딥 러닝 또 심지어 리인포스먼트 러닝 책을 봐도 앞에 이제 머신 러닝, 딥 러닝을 리뷰하는 그런 챕터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념들을 설명해요. 데이터가 뭔지 아까처럼 이제 V와 I의 페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러닝 무엇을 러닝하느냐? 이 입력 출력 특히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보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 그 파라메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또는 펑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 머신 러닝에서 특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프로빙을 해요. 우리가 이 시스템 블랙박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가해서 출력이 뭐가 나오나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프로빙 한다고 하죠. 또는 사운딩 한다고 해요. 통신에서는 채널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널이 멀티 패스가 몇 개고 각 패스가 게인, 컴플렉스 게인, 그다음에 딜레이, 도플러, 뭐 angle of arrival, departure, polarization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빵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뭐 빵이 아니어도 되고 뭐 스물스물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걸 채널 사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입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다가 수신기, 사운더 수신기를 두고는 받아가지고 그 사운더 송신기와 사운더 수신기 사이의 채널을 내가 알아내는 거거든요. 여러 번 보내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러닝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맞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데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더해가면서 이 리스트 스퀘어스 메서드에 리커시브하게 해서 이제 많이들 풀어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어쨌든 뭐 수학이고 최적화인데 오늘 한 15분 더 남은 기간 동안은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한테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 시간에 배우는 이 뭐 좀 감을 이제 가졌죠. Learning from data라는 게 뭔가 하는 것과 이 머신 러닝, 딥 러닝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정리를 해놨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했잖아요. 6하 원칙에 따라서 그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learning from data라는 말이 뭐냐 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아직 답이 안 됐고, what is data, 이건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렇죠? 아까 concrete한 example 제가 뭐라고 했어요? mental representation이란 말을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mental representation, good example, 그렇죠? tangible, feasible,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V는 IR 가지고 지금 데이터 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배우려고 하는지, 물론 뭐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접 우리가 실험 시간을 풀면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팔면 걔가 데이터를 쭉 관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채널 사운더예요. 그러면 사운더가 어때요? 자동으로 신호를 쏘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채널 파라미터들을 뭐 레이 모델로, 레이 베이스드 모델로 딱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운더의 채널 아이덴티피케이션, 사운딩 알고리즘이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알겠어요. 그러면 왜 배우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배워요? 왜? 이게 문제인데, 채널 사운드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채널 모델을 만들고, 채널 모델을 만들어서 뭐 표준화 회의에 갖고 가서 우리가 이런 채널 모델 하에서 앞으로 서로 다른 알고리즘, 모듈레이션 방법, 디텍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합시다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이 머신 러닝이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여러 파라미터로 돼 있어요. 뭐 RLC 서킷, RLC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얘가 파라미터라이즈드 펑션인데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h 세타 오브 x, 이렇게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되는 펑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xi, yi들을 가지고 i는 1에서 어떤 n까지 세타 햇을 추정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다 뭐 n이라고 씁시다. n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특히 이 아웃풋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보여줘요. 뭐 동물 사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출력으로서 예를 들면 출력 첫 번째 벡터는 성별, 그렇죠? 두 번째 벡터는 나이, 맞아요? 세 번째는 뭐 성격, 이런 걸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별은 뭐 남녀, 그 다음에 요즘은 unknown 뭐 또는 X 이런 것도 있죠. 메일, 피메일,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다음에 X로 분류하고, 나이, 그렇죠. 이거 숫자로 나오고, 성격은 어때요? 예, 뭐 MBTI로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죠. 디스크리트하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요 사진과 실제 이 사람의 검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써낸 거. 그걸 가지고 입출력을 한 100만 명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매핑 룰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는 요걸 딱 가지고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x들을 가지고 y들을 뽑아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90년생 100만 명을 자료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즉 세타 햇을 러닝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이라고 하지만 러닝이라고 봅시다. 러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교수가 예를 들어서 대학원 지도학생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 대학원 지도학생은 교수로부터 러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상이 다를 뿐이지 같은 행위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2001년생들을 대상으로 써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근데 처음에는 이 세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세타 100만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 시스템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덕트로.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가지고 저 세타 햇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그 세타의 값으로 픽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팔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세타를 찾는 과정과 이 세타 값을 넣어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를 텐데 결국은 이 옵티마이즈된 파라메타가 들어있는 시스템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알겠어요? 이 AI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을 이거 시스템이라고 안 불러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스템의 파라메타를 옵티마이즈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전통적으로 시스템 파라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CS나 CSE에 있는 사람들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델과 시스템은 거의 인터체인저블한 의미로 쓰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라메터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트레이닝은 특히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메터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우리는 시스템 파라메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더 스페시픽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있고 모델을 갖다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의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학부생들 어떤 교수님이 머신러닝, AI 이런 것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된 파라메타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것 이런 게 구별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연구실은 머신러닝 AI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모델 펑션 하에 트레이닝 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맞아요? 특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DNN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어느 쪽으로 딥한가 레이어 수 그다음에 스테이트 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딥 뉴럴 네트워크로 딥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 펑션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즈된 러닝된 파라메타로 픽스하고 나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스트럭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펑션에서 아까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는 V는 IR 이렇게 해서 선형함수 원점을 지나는 선형함수로 모델이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메타만 바뀔 수 있고 R이란 값만. 그랬을 때 딥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 펑션을 고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레이어 수 그다음에 위스, 뎁스 이런 게 있거든요. 위스와 뎁스가 고정돼 있을 때 그다음에 얘를 그러면 이제 파라메타를 줘서 빨리 작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킷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NN 구조로 되어 있는 모델을 어떻게 실제로 지금 우리의 테크놀로지로 빨리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게 패럴렐하게 진행되고 프로세싱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사실 우리가 말한 최적화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또 반면에 어떤 랩에 가면 이 러닝 파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러닝, 트레이닝 시키는 게 핵심인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모델 펑션을 써서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저 최적해를 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을 빌딩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을 컨스트럭트 디자인하는 쪽이 있고 이 러닝 트레이닝이 중요한 쪽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최적화 개론 시간에는 우리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모델 빌딩, 모델은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둘은 theory와 그러니까 practice 또는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와 그럼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어떻게 내가 이걸 만들어낼 것이냐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서로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고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생들은 여러분 지도 교수님은 어느 한쪽에 있죠. 보통 물론 이제 제어라든가 EM 분야처럼 그냥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분야들도 있고 또는 통신 분야처럼 특히 통신 분야가 심한데 통신 분야는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것이냐와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거의 이제 뭐 분리가 되고 있죠. 워낙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세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류들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왼쪽에는 제가 메모해 놓은 건데 몇 가지 키워드를 다시 말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인풋 아웃풋을 얘기하지만 이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모델이라는 표현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특히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보통 러닝 알고리즘 그래서 이 트레이닝 페이즈 있잖아요. 시스템을 내가 파라메터를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거냐 데이터로부터 그때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그러면 디자인한다. 맞아요. 시스템을 옵티마이즈 한다는 게 여기서는 어때요? 모델 셀렉션, 그다음에 뭐 트레이닝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시스템은 AI 모델,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파라메터를 옵티마이즈하는 알고리즘은 러닝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capacity of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 시스템을 모델을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딥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설명을 안 하고 이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충 알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뭔지는 그러니까 리니어 매핑을 하고 넌리니어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리니어 매핑을 하고 넌리니어 프로세싱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넌리니어 프로세싱이 주로 어때요? thresholding 한다든가 아니면 소프트맥스 뭐 이런 걸 한다든가 해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비슷한데 중간 과정에 이렇게 트랜지션이 조금 있게 만들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능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나오기 전에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부터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뉴런이란 말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때 그 뉴럴 할 때 뉴런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신경망, 인공 신경망 그런데 동물의 신경망을 보고는 거기 뉴런을 모델링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그냥 보고는 그냥 뭐 역치를 넘으면 전기 신호가 나가니까 스레스홀딩을 하자. 뭐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가 제법 재밌는 걸 많이 해. 이걸 처음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 어떤 케이퍼빌리티를 갖는지 보여줬는데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죠. XOR 같은 논리 회로를 못 만든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어 이랬는데 또 어떻게 브레이크 트루가 생겼어요? 멀티 레이어로 하면 된다. 싱글 레이어가 아니라 멀티 레이어로 하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부활했어요. 와 멀티 레이어는 잘 된다. 근데 뭐냐면 또 암흑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퍼듀 대학의 대학원에 석사로 갔는데 저는 이제 그 non thesis no support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도 없이.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1995년에. 그랬는데 이제 주위에 유학원 한국 선배들이 다 통신한다고 저보고 그런 거 하면 굶어 죽어. 통신에 통신에서 잘 나가. 그래서 통신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 다른 영상들 보다 보면 제가 설명을 해놨고 그때 이제 이걸 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미 굶어 죽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트레이닝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레이어 수를 깊게 하고 위스를 늘리면 어쨌든 좋아질 거라는 건 알았어요. 이 제약된 어떤 capability, capacity 또는 capability라고 하면 되겠어요.
러닝 이 모델의 커패서티가 이제 뎁스와 위스를 늘리면 좋아진다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파라메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파라메타 개수가. 이걸 어떻게 최적화를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파라메타 2개 또는 하나 최적화라는 거랑 파라메타 1000만 개 최적화라는 거랑 여러분이 뭐가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인풋 아웃풋 데이터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 이러면서 막 좌절해 있었던 때였어요. 95년에. 근데 어쨌든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에 브레이크 스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라메타를 어떻게 잘 쉽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알아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특히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를 이제 잘 쓰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예요. 잘 되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 적용을 했겠죠. 특히 컴퓨팅 파워가 강해지니까 뭐 레이어도 많이 쓰고 뭐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컨볼루셔널로도 만들어 보고 뭐 리커시브로도 만들어 보고 한 거예요. 그냥 아티피셜 뉴럴 넷을 멀티레이어로 구현한 게 아니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퍼셉트론을 멀티레이어링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막 이건 이제 피드백도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뭐 롱, 숏텀 메모리 넣고 막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무슨 옵티미스틱한 말까지 나오냐면 얘로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개별 인간이 처음부터 언어도 발명하고 그렇잖아요. 바퀴도 발명하고 청동기, 철기, 뭐 마제석기, 타제석기 발명하고 가솔린 엔진도 여러분이 발명하고 해서 이제 뭐 로켓도 발명하고 그래서 뭐 버티컬 랜딩 대게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최대한 체계화해서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소방 호스를 입에 물린 상태에서 부어넣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교육. 왜 그렇게 해요? 예, 여러분의 삶이 제한되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1000만 년씩 살면은 그냥 그렇죠. 뭐하러 배우겠어요? 한 100만 년은 그냥 놀고 그렇잖아요. 예, 100만 년은 사색하다가 이래도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없고 그래서 압축해서 배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뭐 휴리스틱을 배제하고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또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하는 것은 제 생각에 프랙티컬하게는 아직은 무리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휴리스틱하지만 사람들이 핸드크래프티드 된 어떤 서브 시스템들을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해서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냥 좋은 최적화 파라미터를 찾았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나중에 사용할 때 그렇잖아요. 사용할 때 에러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 그걸 쪼개가지고 일부는 트레이닝에 쓰고 일부는 베리피케이션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차 이 딥러닝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수업을 들으면 이 최적화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 스퀘어즈 조금 더 커버하고요. 노트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 과목에서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2017년도 강의에서는 스킵했던 부분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챕터로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커버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